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요즘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국내 탤런트와 가수가 마약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죠. 잃을 게 많은 사람들조차도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약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역사 기록 이전부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적 목적, 그러니까 마취겠죠.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두 번째는 종교적인 사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죠. 어떤 환각이라든지 몽롱한 상태에서 신과 접촉하고 대화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게 마약이 확산되면서 어떤 쾌락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주 고대에는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의학, 전통의학, 우리 한의학이죠, 정립되면서 지금으로 치면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앵속각이라고 해가지고 양귀비, 지금 그게 아편이죠. 앵속각이라고 해서 이걸 어떤 때 썼냐, 배앓이에 썼으면 배앓이, 극심한 복통, 특히 설사를 동반한, 지금으로 치면은 장염이겠죠. 설사를 너무 해서 이렇게 수분 손실, 탈진이 될 정도의 설사,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배 통증이 있을 때 이 앵속각을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의원에서 앵속각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자인이라고 해서 대마의 씨, 이것을 약재로 사용했는데요. 이건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노인성 변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 장 운동이 되지 않아서 노인들 변을 보지 못하고 극심한 변비, 배변을 할 때마다 출혈이 된다든지, 배변을 보면 염소똥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수분이 없는, 너무 오랫동안 장 내에 머물러서 염소똥 같이 나온다든지, 극심한 노인성 변비에 이 마자인, 대마의 씨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마의 잎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처방에 사용되는 기록이 있는 것들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도 양귀비의 어떤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진통 효과는 의학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유명한 중국과 영국의 아편 전쟁, 그때부터 많은 마약들이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했죠. 아편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아편에 중독된 분들한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악영향이 모두의 건강한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문제시하는 거죠. 마약사범의 심리에는 이런 방어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내 몸에 마약을 하고, 내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 혼자 마약을 하는데 이게 왜 죄가 되냐, 이렇게 남에게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인데 벌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들 하는데요. 마약을 사회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마약이 사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 환자는 결국에는 대부분이 확실한 중독에 이르고 나서는 근 10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일상생활이 안 돼요. 일정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아집니다. 꼭 강도살인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사고를 낸다든지, 무슨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럴 확률들이 있죠. 실제로 얼마 전에도 자동차를 난폭하게 몰고 사고를 내고 처리하지 않고 도망치고 체포하려는 과정에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보면 음주가 아닌 마약 중독 상태였다,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마약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마약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다가
사망하거나 자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의료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사회 비용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책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마약에서 이제 질병에 걸리는 이유들 몇 가지를 보면요, 뭐 주사기를 돌렸으면 당연히 감염이 되죠. 최근에 어떤 기사에 뭐 여러 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했는데 다 같이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든지 뭐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적인 간염이고요. 마약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면역력이 결핍되고, 그래서 그냥 주사 바늘이 아닌 일반적인 질환이 우리 체내에 침투했을 때 각종 질환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또 마약을 과하게 용량 조절이 잘 안 돼 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피했는데 결국엔 삶이 공허해지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마약 중독자 78%, 즉 약 80%가량이 남성입니다. 요즘은 그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년 남성들한테 이런 마약에 대한 유혹이 많지 않은가. 중년 남성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들까? 첫 번째는 이제 호기심. 남성들이 안 해본 것들을 자꾸 해보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 환경에 놓여지는 거죠. 마약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 탤런트의 경우도 마약을 하는 유흥업소에 갔다가 그 유흥업소의 종업원이 권했는지 몰래 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몰래 복용하게 했을 때 그때 사법당국에 자진 신고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금 보도에 나오기는 7번 정도 종업원의 자택에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누구의 고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처음 경험했을 때 바로 중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마약이라는 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을 하면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약을 시작하는 순간이 중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중년 남성들이 그런 자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중년에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직장에서 이제 성장할 나이가 지났죠.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나이거나 본인이 은퇴를 마음 먹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아직 은퇴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타인, 즉 직장 상사라든지 사회적으로 은퇴를 권고당했을 때 그런 어떤 우울감이나 또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갈 기회가 많아지고, 유흥업소에서 이런 마약들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년 남성들이 꼭 이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에도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사회가 알코올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관대했죠. 뭐 남자가 술 한잔 할 수 있지. 오히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을 아유 술도 못해? 이렇게 좀 남자답지 못한 걸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술 문화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마약이 우리가 술만큼 구하기도 쉬워졌고 많이 확산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술 몇 잔 마실 수 있을 돈으로 마약을 할 수가 있고, 예전 같으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했을 텐데 이제는 너무나 쉽게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약 파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나 사법당국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이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이렇게 유흥업소라든지 비슷한 감정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꾸 마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년 남성들이 겪는 그런 내려간다는 느낌, 중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직급도 올라가고 급여도 올라가고 수입도 많아지고 자영업자들도. 그런데 이제 40, 50대가 되면 슬슬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때 어떤 불안감, 이런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마약 같은 것에 노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약은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죠. 얼마 전에 그 김태원이라는 그룹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죠. 김태원 씨가 마약은 죽어야 끝난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인터뷰를 봤어요. 아주 슬픈 얘기죠.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신 한의사 한진호 채널을 보는 구독자들이 중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년 남성분들 마약의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떻게 잘못 접촉이 됐다고 하면은 바로 자진 신고하시고 마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마약들이 있고 지금 점점 더 저렴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이미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유튜브를 보면 미국의 어떤 도시들, 디트로이트라든지 옛날에 경제가 화랑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거의 마약 중독자들의 소굴로 변했고 그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거의 좀비처럼 서 있는데 머리는 거의 땅바닥에 가 있고 이런 기괴한 행동들을 해요. 온몸이 뒤틀린 채로 넘어질랑 말랑하는 이게 펜타닐이라는 약의 환각이 약 작용이 끝날 무렵 되면 이 근육들이 경직되고 균형 감각을 잃고 이런다고 하는데요.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게 된 이유 자체가 아주 극소량으로도 약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개발은 암 환자의 진통을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제약회사나 뭐 이런 데서 남발을 한 거죠. 암 환자가 아닌 일반 통증, 그러니까 관절염이라든지 허리 통증 이런 환자들한테도 자꾸 저렴하게 많이 처방을 하다 보니 이걸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에 중독되고 지금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마약은 자꾸 싸고 농도 높은 마약들이 나오고 점점 우리의 정신은 피폐해지고 이런 두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한테 이렇게 마약, 얼마 전에도 집단 마약을 했는데 현직 고위 경찰관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잖아요. 직업적으로 너무나 이런 마약과 같은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어야 할 분인데도 마약에 손댄 것은 우리 누구도 중년 남성 누구나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마약은 언제부터 중독이냐? 시작하는 순간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요, 절대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약에 관련돼서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